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 고심, 이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니까요. 무슨 그림도 있고요. 여론조사 내용이 나왔군요. 한국일보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했는데요. 일단 숫자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국 임명 찬성이 36%, 반대가 47%, 반대가 10% 이상 높군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수치를 이건 반올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밑에 여기 표를 보시면 찬성이 36.2%, 반대가 46.8%. 그래서 이제 반올림, 반내림 이렇게 해서 36대 47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모르겠다 무응답은 17% 정도 나왔군요.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강행도 철회도 부담이다. 고민 깊어진 문재인 대통령. 내용 보면요. 청문회 그리고 부인 기소에도 격차는 크지 않다. 그 이후에 이렇게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대 5060은 반대가 많고요. 3040은 찬성이 많다. 이념 성향에 따라 갈려서 중도는 49% 정도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적인 수치와 비슷합니다. 부인 기소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 부분에서도 적절히 43%, 부적절히 31%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사진도 보면 조국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 뭔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좀 실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좀 충돌하는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고뇌의 시간이다. 여기 보겠습니다. 조국 임명 강행하나. 그러면서 그냥 뭔가 강행 쪽에 좀 약간 무게를 둔 내용들인데요. 이르면 오늘 중 결론을 내릴 듯하다. 민주당 적격 의견 변함없다. 고위당정청 청와대의 의견 전달. 일단 여권 그리고 민주당 문제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고요. 조국 후보자 가족 등 검찰 강경 수사가 임명 강행에 힘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릅니다만 임명을 하는 쪽으로 뭔가 무게가 있지 않냐 이런 분석들이 오늘 많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요 내용을 둘러싸고 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의사실을 유포해서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우려를 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러한 잘못된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수검사가 20명 넘게 달라붙어서 기소한 내용이 사문서 위조라는 것도 매우 놀랍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자유한국당이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국 아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인턴 증명서 나머지 27명과 양식이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어제 또 자유한국당이 의혹 제기를 했어요. 주광덕 의원 수사 의뢰키로 했는데요. 고교생 인턴 조국 아들 한 명뿐이다. 22살 때인 2017년에 발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고교생인데 또 발급받기는 20살 넘으니까 대학 시절이 되겠네요. 그건 2017년입니다. 근데 보니까 로스쿨 입시 지원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기사를 연속해서 봤고요. 네 분께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다. 오늘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할 거다. 그런데 임명 쪽으로 좀 가깝지 않느냐. 이런 기사들이 오늘 많은 신문에 실려 있는데
네 분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마할 때는 검찰개혁이 차질의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임명할 때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 원칙이 흔들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깊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앞에 제가 OX 판넬 드렸는데요. 네 분 들어서 앞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오, 네 분 전원이 다 X를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 분씩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진 경향신문 기자, 저는 임명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예. 예. 이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거는 예. 아마 사안을 진보 대 보수의 진영 논리로 해결하려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민주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견고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고비만 넘기면은 예. 그 이후에 약간의 지지율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예. 그 기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기 때문에 내년 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그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또 거기 곁들여 가지고 지금 벌어지는 사안들이 예.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흥결은 사실 별로 나온 게 없고 예. 주변이잖아요. 그 그렇죠. 주변 문제는 사실 그 본질은 아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위기만 극복하면 사실 이 조국 후보자는 대권 후보자라서 어떤 이미지를 예.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이미지를 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이 과정을 보면은 특히 이 스윙보터로 불리는 이 중도층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예. 이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안이 조국 이슈에 대한 그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조국 이슈를 다루는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가 정의롭다. 과정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 하는 예. 그 원칙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는 이걸 아니다 싶을 때는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이탈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이하로 떨어진다 할 경우는 그 위기 신호거든요. 이거는 내년 총선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빠졌을 때는 이 전략적 오판을 진영 논리로 본다는 건 제가 보기엔 전략적 오판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회를 하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그래야만이 이 소위 말해서 예. 정치라는 게 길게 보면 이게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게 사는 것이고 그렇죠. 지지 기반을 좁히는 게 죽는 길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 봤을 때는 지금 정부 여당은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보다 좁히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이걸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차라리 차악을 선택하더라도 지지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길게 봤을 때는 해답인 것 같아서 저는 애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생각한다면 지금 일보 후퇴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사실 대통령 입장을 갖고 입장에서는 계시네요. 뭐 드라마의 제목이긴 합니다. 예. 개늑시거든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애매모호하지만은 지금 이 예.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노을진 석양 무렵에는 자기를 따르는 개와 이 늑대가 구별이 안 된다는 자기를 공격하는 늑대가 구별이 안 된다는 예. 거 아닙니까? 지금 딱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죠. 자, 김삼일 평론가 역시 X를 선택해 주셨어요. 예. 아니, 질문을 당위로 하셔가지고요. 예. 어떨 것 같냐, 이게 예. 아니라 어때야 하느냐를. 그러면은 먼저 물어보셔가지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문재인 저는 대통령 선택은 임명을 할 거라고 현실적으로 임명할 걸로 예, 본다. 보는데. 그러나 예. 김삼일 평론가는 임명해서 당위적으로 안 된다라는 예, 생각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 논의가 불법이냐 아니냐, 예. 그다음에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근데 20대와 50대, 60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하느냐, 예. 그다음에 상식에 맞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어도 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가족이 이익 공동체로서 공유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후보자가 반칙과 편법을 통해서 신분 세습을 추구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 제가 지난주에 마침 수업이 2개가 있어가지고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한 사람씩 의견을 다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주로 그 강의를 듣는 건 20세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좀씩 관여를 해가지고 예. 의견을 좀 여권에 좀 유리한 쪽으로 유도를 해봤는데도 절대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 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 적극 개진할 텐데 예. 결국 임명은 될 것이고 우리의 예. 뜻은 관철이 예. 관철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 이유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선택을 통해서 이걸 바꿀 수 있다고 느낄 텐데 예. 그렇지 않은 패배감을 이미 20대가 가지고 있다는 대안이 거죠. 없다라고 생각을 예, 한다는 예. 거네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굉장히 미래의 당위로 볼 때는 예.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조국 후보자 자체가 예. 여야 정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 이게 많은 잘잘못을 따지고 있고 예. 이렇지만 결국에는 임명권자가 예.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임명권자가 예.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예. 그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으로서 민주적 거래라는 측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임명권자의 권한 행사 그 자체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기 네. 때문에 뭐 그 부분을 갖고 뭐라 그럴 수 없는 건 맞는 말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역시 X, 그러니까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건데, 그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망이에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임명 철회 형식이든 네. 자진 사퇴 형식이든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강행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윤기찬 변호사는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 동시에 전망도 오늘 임명하지 않을 네. 걸로 전망을 하신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예. 이미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예. 대통령이 어떤 가치관 이것이 투영된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추가로 불거진 이후에 예. 그것들을 반영하신다면 아마 임명은 안 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후보자가 꼭 필요하다. 예. 임명해야 된다는 논리 중에 예. 하나거든요. 근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임명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검찰 개혁의 의미가 정치적 중립성인데 예.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청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라는 취지로 가고 있거든요. 조국 후보자 임명하게 되면. 따라서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불가피하게 조국 후보자를 포기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예. 논리 중에 도덕적 검증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 소명이 안 됐어요. 해소에 소명이 예. 안 돼 있고 예. 후보자 본인께서 그냥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정도지 본인이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도 예. 제출하거나 현출시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불성실한 소명이다. 예. 이런 측면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에도 한계가 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예. 헌법과 법률에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결격 사유에 여러 가지 형사처벌이 되면 결격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격히 거기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예. 인사권도 이럴 위험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묵시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 거라고 예. 보면 그것들까지 고려하신다면 아마 임명하시긴 어려우실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망도 오늘 좀 어렵지 않겠네 이렇게 전망까지 해주신 거예요. 최영철 편집위원도 역시 X를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조국 후보자도 그렇고 모두 부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롯데자이언츠 야구하는 걸 딱 생각하면 됩니다. 야구요? 대통령이 감독이고 예. 조국 후보자를 투수로 올렸는데 예. 지금 1회에 너무 안타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회, 3회 계속 끌고 가봐야 결국에는 난타를 당하고 오래 못 버틴다. 그럼 지금 1회는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1회는 뭐 이미 끝나버렸고 예. 결국에는 투수 교체 타이밍이 왔다. 감독이 이제는 사인을 내서 예. 내려와라. 이렇게 사인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투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조국 투수가 예. 지금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의지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기자간담회 그리고 청문회를 보면서 예. 점점 자신 없어 합니다. 그 말투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능력도 보면 예. 부인도 다쳤죠. 예. 그리고 딸도 다쳤죠. 예. 주변이 다 다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해도 예. 밥 해줄 사람 똑바로 있겠습니까? 결국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 조국 후보자 한 명을 봤을 때 예. 이제 이 투수가 그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만한 강한 구위도 없고 이제 의지도 없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에 결단하셔서 예. 투수 교체하면 됩니다.
다른 투수 많습니다. 다른 투수가 많은데 왜 이 투수를 자꾸 고집합니까? 결국에는 난타당해서 문재인 그 팀이라는 이 팀 자체가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도 투수를 바꾸면 결국 다음에 부활할 기회가 생긴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투수 교체 시점이다. 지금 이래가 막 끝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비유를 또 그렇게 뭐 프로야구에 또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